안녕하세요. 세상은 요지경의 김한수 변호사입니다. 자, 오늘은 몇 년째 사회 악이죠, 이거. 근데 한 몇 달 전에 굉장히 크게 이슈가 됐어요. 왜냐면 보통 이 범죄는 뭐 어르신이나 사회적 약자들이 많이 당한다고 알려왔는데 의사가 우리의 어떤 범죄예요? 어떤 범죄일 것 같아요? 보통 사회 약자나 노인층이 많이 당하는 몇 년째 우리 사회 악. 그쵸, 보이스피싱. 그거를 의사가 한 달 동안 41억을 뜯겼다고 해요. 근데 한 달 동안? 네, 한 달 동안. 그리고 심지어 그분은 대출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자기의 재산 이외에 추가로 대출까지 받았어요. 뭐 유괴 같은 걸 당했다거나 그런 건가? 그거는 아니고 알려진 바로는 이제 제일 흔한 거죠. 뭐 검찰, 금감원 이렇게 연락 와서 뭐 범죄에 연루됐다 이런 걸로 당한 걸로 알려져 있는데, 그래서 오늘은 제가 보이스피싱 사건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보이스피싱을 당하지 않는 방법, 네? 이게 구조를 잘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러면 이해가 딱 오실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들으시면 주변에도 술 먹으면서 많이 설명을 해주세요. 모르는 사람들한테. 이게 생각보다 많이 당합니다. 생각보다 순간에 금감원이나 검찰이라서 연락이 왔다고 확 오면 겁이 나요, 사람. 저희 어머니가 최 PD님 경험 있으시군요. 저희 어머니가 이제 제가 제 친구인데 네. 피해가 철철 흘려서 쓰러져서 지금 응급실 갔다. 근데 제가 그때 전화가 잘 안 됐어요. 네네네. 하필 공교롭게. 하필이면 전화가 안 됐어요. 그래서 무슨 어디로 입금을 해주셔야 된다라고 했는데 어머니가 다행히 뭐 제 친구들 번호를 갖고 있어가지고 친구들한테 전화하니까 지금 수업 듣고 있다고. 그때 이제 대학생 때 그랬던 기억이 하나 나요. 그러니까 그때 어머니도 엄청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맞아요, 엄청 당황스러웠어요. 학교까지 전화하고 그래서 하다못해 친구 번호 찾아가지고 친구한테 전화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어머니는 그래도 현명하게 대처하신 거예요. 근데 그 사례는 약간 고전적인 수법. 그렇죠. 납치됐다, 뭐 지금 병원에 입원했다, 교통사고 당했다, 뭐 이런 것들이 옛날에 쓰던 방법이에요. 그때는 조금 어설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뭐 개콘에서도 많이 나왔지만 뭐 누구 수사관이다 이랬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어설펐어요. 근데 지금은 어떠냐면요, 지금은 진짜 정교합니다. 지금은 검찰이나 금감원과 전혀 대부분의 사람은 먼 삶을 살잖아요. 그렇죠. 그들이 뭘 하는지만 대충 알고, 근데 막 거기서 만든 듯한 서류까지 준비를 해서 제시를 하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많이 진화됐다. 그래서 야, 저런 걸 누가 당해 해도 순간에 내가 나한테 훅 들어오면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주의를 하셔야 돼요. 나쁜 짓을 안 했다면은 굳이 근데 그런 게 와도 안 당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하거든요. 전화가 와서 당신 통장이 대포 통장으로 사용되고 있다. 범죄 수익에, 그래서 저는 안 했는데 그럼 연루가 됐다 이미. 그래서 지금 어떤 조치를 취해주지 않으면 우리가 영장을 쳐서 당신을 체포할 건데 이걸 해주면 우리가 영장은 안 발부받을 수 있다. 근데 그런 경우가 많죠. 그럼 잘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구조부터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근데 이제 최 PD님이 생각하시기에는 보이스피싱은 그냥 범죄 집단 있고, 그다음 이제 피해자가 있는 그런 구조잖아요. 그렇죠. 뭐 이렇게 전화해서 뭐 하고, 이게 옛날에는 계좌로 입금하라고 했어요. 뭐 옛날에 개콘에서도 네. 그냥 뭐 어디로 돈 보내달라고. 네. 그래서 옛날에는 이런 구조였어요. 범죄 집단이 중고나라 같은 데서 이게 조금 가난한 대학생들이나 사회 초년생들 통장을 삽니다. 돈 주고 대포 통장을 쓰는 거죠. 그래서 그 통장에 대한 권한을 다 받아서 얼마를 주고 산 다음에 그 통장으로 이제 보이스피싱 돈을 입금받았어요. 근데 이게 금융기관들이 이제 대응을 확실히 하다 보니까 전화 한 통만 바로 동결해줘요. 계좌를 못 빼게. 조치가 굉장히 빨라졌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거 수익금을 환수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대포 통장을 제공했던 사람들도 사기 방조범으로 처벌됐었어요, 그때는. 근데 이제 얘네가 범죄 수익금을 못 찾으니까 생각해낸 게 뭐냐면 대면 편취. 사람을 보내서 돈을 받아오는 거예요, 현금을. 그래서 뭐 자기는 뭐 어디 가서 뭐 백만 받아오라고 했다. 맞아요. 그렇죠. 그런 구조죠. 그러니까 이제 보이스피싱의 구조는 3단계. 저희가 이제 그림을 넣어드릴 텐데 보시면 보이스피싱 범죄 본원이 있고, 보통 얘들은 한국에 없어요.
한국에 없고 해외에서 전화를 하는데 중계기를 달아놓기 때문에 번호가 핸드폰 번호로 변환이 돼서 들어가는 거죠. 아니면 뭐 02 땡땡땡 뭐 이런 걸로 변환이 돼서 들어가는 중계기를 달고 다니고, 보통 중국, 일본, 뭐 필리핀 이런 데 있어요. 해외에 있고, 얘네들이 아까 말한 돈을 수거해 갖고 오고 전달해주는, 보통 이걸 우리가 수거책 전달책이라고 해요. 네. 얘네를 어떻게 모집을 하냐면 알바 천국, 알바몬, 그러니까요. 뭐 알바 땡땡, 취업 땡땡 뭐 이런 데들 있잖아요. 거기서 그냥 그럴싸해 보이는 실제 존재하는 회사 명으로 채용 공고를 올려요. 아, 그러니까 뭐 배달 뭐 어디서 뭐만 배달하면 됩니다 그런 식이 아니라. 네, 굉장히 있어 보이게. 아니면 거꾸로 걔네가 공고를 올리는 건 회사 입증을 해야 되니까 그게 어렵잖아요. 그럼 이제 아르바이트생을 구하는 애들이 자기 취업 그걸 올리잖아요. 그럼 걔네한테 연락을 해요. 아, 우리 뭐 되게 그럴싸한 회사, 뭐 신용평가, 뭐 되게 어려운 말 있죠. 일반 사람 잘 모르는, 근데 되게 있어 보이는 부동산, 뭐 국내 어쩌고저쩌고 뭐 이러면, 사실 이게 대부분이 사회 초년생이나 학력 경력이 좀 부족하신 분들이 많이 전달책 수거책으로 이용이 되는데, 왜냐면 또 얼마나 들어가고 싶겠어요. 그렇죠. 그 부분을 이용하는 거예요. 너 정말 있어 보니 다니고 싶거든. 왜냐면 맨날 연락이 와봤자 뭐 이제 조금 힘든 일, 몸으로 하는 일이나 뭐 편의점 이런 거를 제가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그런 일만 꾸준히 계속 하다 보니까 시간당 페이가 높지는 않으니까. 근데 그런 데서는 이제 많이 시간당 페이를 주고 회사 이름도 있어 보이고, 그 다음에 일이 쉽다고 그래요 처음에. 너는 뭐만 하면 된다. 그리고 3달간 잘하면 정직원을 시켜주겠다. 근데 이 사람들이 알아볼 때 회사를 어떻게 알아볼 것 같아요? 만약에 최 PD님이 취업에 올렸어. 근데 이제 부동산 신용 정보라고 자기가 딱 연락이 왔어요. 그럼 이제 이 회사가 진짜 있는지 찾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뭘 할 것 같아요 처음에? 부동산 신용 정보 그냥. 얘는 뭐 예를 들면 그런 회사가 있다. 네이버에 칠 것 같은데. 그렇죠.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왜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네이버에 있는 그럴싸한 회사 이름을 사칭을 해요. 근데 대부분의 사회 초년생이나 경력이 좀 부족하신 분들은 직접 전화를 해서 확인할 생각은 못해요. 당연히 못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무섭잖아요. 아니 그런 생각도 안 해요. 그런 생각도 못하죠. 네. 그러니까 그 맹점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최근에 또 코로나였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럼 저 면접은 안 보나요? 코로나 시대라 비대면 면접으로 진행하겠다. 비대면 면접. 예. 그러면서 이제 꼬셔요. 그렇게 이용을 하는 거죠. 그리고 피해자 측면에서 봅시다. 근데 피해자 측면에서 사실 얘네가 뭐 안타깝든지 뭐하든지 피해자 측면에서 볼 때는 얘는 다 똑같은 범죄자죠. 그렇죠. 그렇죠. 피해자 입장에서는 내 돈 걷어갖고 나 전화로 속였고 이런 거잖아요, 사실. 무슨 취업을 한 사람. 그렇죠. 그거 알 바 없지만 근데 이제 사회 전체적인 구조로 봤을 때 이렇게 3단의 구조다. 조직이 있고 전달책 수거책이 있고 피해자가 있고 이런 구조고. 그 3단계의 피해자도. 그렇죠, 그렇죠. 보통의 범죄는 이제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죠. 보통은. 근데 이거는 중간에 애매한. 그러네요. 피해자 입장에선 가해자지만 이 둘 사이의 가해에서 여기가 또 가해자고 여기가 피해자예요. 그냥 취업해서 그렇죠. 대부분이 그래요. 들일 텐데. 대부분이 이 사람들이 적어도 처음에는 몰랐어요. 근데 이게 일을 하다가 알았을 수도 있어요. 돈을 현금을 막 받으니까. 근데 그 순간에 멈춰야 되는데, 뭐랄까 인간이 좀 그렇죠. 아예 모르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아예 모르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는 에라 모르겠다 싶은 마음이 드는 거죠. 이미 다 했고, 설마 내가 걸리겠어라는 심정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돈은 많이 줬나 보네요. 많지 않아요. 보통이 그냥 평균적으로 한 일당 10만 원 정도의. 네. 이렇게 범죄를 저지르면서까지. 그렇죠. 그리고 건당 뭐 한 3에서 5만 원 정도. 그러니까 돈을 수거해 오면 거기서 건당. 쉽게. 그렇죠. 예, 이동하면서 돈만 수거하는 겁니다. 그런 구조예요. 근데 이거 피해자 입장에서 볼 때는 다. 네. 그러면 되게 그 중간에 계신 분들도 처벌을 받나요? 지금은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똑같이 아까 대포통장 제공한 사람들처럼 사기 방조. 그러니까 방조는 뭐냐면 너는 같이 한 건 아닌데 도움을 줬다. 그러니까 이게 달라요. 예를 들면 공범은 똑같이 처벌돼요. 예를 들면 우리 둘이 은행을 털어요. 모의를 해서. 근데 나는 망을 보고 우리 최 PD님은 돈을 훔쳤어요. 그럼 나는 망을 봤다고 내가 처벌을 낮게 받을까요? 그거 어떻게 생각해요? 좀 낮게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쵸? 근데 그게 일반의 관념인데 이걸 법적으로 공범으로 묶어버려요. 공범 또는 뭐 공모정범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아무튼
우리는 같이 계획을 했고 그냥 역할을 나눠서 한 것뿐이다. 그 역할이 너는 크고 난 작지만 근데 그 역할에 따라 처벌을 나누진 않아요. 왜냐면 그렇다고 뭐 수익금도 예를 들면 1억을 훔쳤는데 6천만 원 가고 나 4천만 원 받았어요. 뭐 이거 나중에 좀 고려는 되겠지만 이거 가지고 너는 주범이고 나는 뭐 방조 이렇게는 하진 않아. 그냥 공범이에요. 같이 운명 공동체라는 거죠. 그래서 같이 처벌을 받는 게 원칙. 근데 이제 그 안에서 사정을 세부 봐주긴 하지만 뭐 그건 논외로 하고. 근데 옛날에는 다시 돌아와서 예전에는 이렇게 수거책 전달책 분들을 방조범 그러니까 공범은 아니고 니네가 처음부터 모의한 건 아니니 처음부터 모의한 건 아니니 니네는 그냥 약간 얘네가 사기를 할 수 있게 좀 도움을 줬다. 그러니까 처벌을 좀 낮게 받았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 또 문제가 뭐냐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얘네 해외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주범은 얘는 잘 못 잡아요. 사실상 거의 못 잡는다고 보면 돼요. 아이고야. 그러니까 피해자 입장에서는 형사로 얘네가 처벌을 받아도 민사소송을 걸 거야. 얘네 나중에 돈을 달라고 전달책 수거책한테 방조범이니까 뭐 50%도 안 되게 나와요. 뭐 학생들이고 그럴 거니 뭐 지금 취업한 사람인데 어떻게 그렇죠. 그러니까 돈을 주고 안 주고는 나중 문제고 일단 판결 자체가 이게 방조범이니까 책임은 있지만 낮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1억을 보이스피싱에 뜯겼다고 뭐 30%뭐 이렇게 30%만 네가 배상해 뭐 이렇게 나온다든지 낮게 나와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 문제가 뭐가 됐냐면 피해자들이 자살을 해요. 그렇죠. 돈을 많이. 그렇죠. 근데 피해자들이 아까 보통 누구라고 그랬죠? 노인분들 뭐 사회 초년생 아이고. 돈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 돈이 전부야. 인생이. 그러니까 그냥 자살을 해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아유, 진짜 큰일이네. 네, 이게 왜냐면 이게 거의 막 그래프가 이렇게 우상향하게 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언론 그 약간 사회적 인식이나 사법부도 그럼 얘들을 더 이상 방조로 하면 안 되겠다. 어쨌든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는데 본원은 못 잡으니 누군가는 또 책임을 져줘야 되잖아요. 근데 주범을 잡을 생각을 해야 되긴. 근데 그건 이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수사기관이 해외에서 중계기 돌려가지고 하다 보니까 소재지 파악이 진짜 어려워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아마 제가 듣기로는 제보에 의해서 체포하는 경우가 많은데 내부자겠죠 보통? 그런 경우가 아닌 이상은 수사기관이 좀 잡기가 어려운. 그 41억 뜯긴 의사분은 그러면 어떻게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설명을 드리면서 제가 이제 어떻게 하면 안 당할 수 있는지까지 쭉 이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아무튼 구조는 이렇다. 3단계다. 이렇게 하고 41억 뜯긴 의사분의 이제 기사를 봤을 때는 최근 가장 유행하는 방식이에요. 이게 이제 사칭이요? 맞습니다. 수사기관 사칭인데 아마 이분이 기사로 제가 얼핏 봤을 때 아주 정확하진 않지만 이런 경우가 많아요. 처음에 문자가 옵니다. 뭐 안마의자가 결제됐다거나 아니면 뭐 하여튼 혹하는 문자가 와요. 링크를 누르게끔. 그 링크를 누르는 순간 불법 프로그램 핸드폰에 깔려버려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전화를 하면 다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연결이 돼요. 프로그램이 까셔있나 보네요. 그게 그쵸. 그 누르는 순간 깔린다고 들었어요 저는. 그래서 처음에는 아마 그런 낚시 문자가 와요. 그래서 그냥 클릭을 했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처음엔. 그래서 뭐지? 하고 의아하잖아요. 그러면은 전화를 합니다. 저 결제 안 했는데요 그거? 그때부터 이제 시작입니다. 이미 그거는 은행 고객센터, 그러니까 카드 고객센터가 아니에요. 이미 보이스피싱이다. 그러면은 거기서 된 걸로 되는데 그러면 제가 경찰서에 연결을 해드릴게요. 그럼 연결해주세요 그러잖아요. 다 같은 사람들이. 그렇죠. 그럼 갑자기 무슨 경찰서 무슨 어디 금융범죄 팀장이 봤습니다. 이거 범죄 연루됐다. 그리고 옛날 같았으면 그 의심을 할 텐데 여기서 또 검사를 연결해 줍니다. 검사까지. 네. 그리고 자기가 또 연결해 주면 이상하니까 연결해 줄 때도 있지만 일단 번호를 불러줘. 네가 전화를 해봐라. 전화를 하면 당연히 또 글로 갑니다. 그래서 어디 서울지검 뭐 누구 어디다 누구다 아니면 뭐 남부지검 누구다 그러면 진짜로 자기 번호를 눌렀으니까 믿잖아요. 그때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당신이 아까 최 PD님이 설명했듯이 당신 계좌가 범죄에 이용됐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근데 그 의사 정도 됐으면 한 번쯤 의심해볼 만도 한데. 그렇죠. 근데 내 폰이니까 내 휴대폰을 했으니까 모르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계좌에 있는 돈을 다 빼라. 그래 우리가 직원을 보낼 테니까 그 직원한테 전달해줘라. 그럼 우리가 영장을 안 보내겠다. 이런 방식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갑자기
현직에 있는 저희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데 금감원 직원이라는 사람이 보통 옵니다. 형사나. 그럼 와가지고 누구 형사인데 왔다. 누구로 왔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한테 전달해주고 그럼 이제 범죄가 보통 1회 종결인데 이분은 이제 많이 속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일도 당하고 모레도 당하고. 하루 그러니까 41억을 하루에 인출해서 뭐 줬어. 그렇죠. 왜냐면 이분이 대출까지 받으셨으니까 며칠에 걸쳐 당한 거예요. 대출을 그러니까 왜한 거야? 대출? 그걸 어떻게 속였는지는 제가 기록을 못 봐서 모르겠지만 그거는 진짜 제가 정확히 모르겠네요. 아무튼 이제 대출까지 받아서 주셨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런 방식이에요 보통. 이게 최근에 가장 유행하는 방식이고 그러면은 또 만나면 어떻게 하냐면 서류를 전달해줘요. 그 온 직원이 뭐 공문 같은 거 되게 저희가 볼 땐 허접한데 일반 분들이 볼 때는 막 금감원 마크 찍혀 있고 아니면 검찰 마크 그렇죠. 그 우리 일반 사람들이 그런 거를 뭐 볼 일이 없잖아요. 볼 일이 없고. 네. 그래서 그런 걸 제시를 하면서 돈을 주면 이제 범죄는 종결이 되는 거죠. 야, 그러면은 그분은 그냥 돈 못 찾. 아마 못 찬다고 보셔야 돼요. 그거는 찾기가 힘들다 사실상. 굉장히 안타까운 범죄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폰까지 탈취될 정도면 어떻게 하면 안 당해요? 그거? 그러니까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면 네.